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하루 사이에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도 코스를 바꿔 남북 대화를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 보수 언론의 태도도 싹 바뀌었습니다. 어제 김여정 방문을 빛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사설로 비난한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은 워싱턴 지국장과 전문가 칼럼을 통해 남북 대화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CIA 국장 등 정보 관계자들은 평창올림픽에서 주목받은 김여정은 북한 선전선동부 소속이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미국 대신 한국을 택한 지금 팔레스타인도 미국을 거부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과 미국의 중재자가 됐습니다. 2019년 백악관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공항과 철도 등을 민간에게 팔 계획입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소장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자산을 행정부 억만장자 친구들에게 팔아치우려는 속셈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인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줄 부분은 저소득층 지원금 줄이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푸드 스탬프입니다. 백악관 예산국장은 푸드 스탬프 대신 블루 에이프런 스타일의 배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비교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사임한 대통령 비서관은 사임 직전까지 승진이 고려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에 대한 말이 다릅니다. 환경청장에 이어 재향청장도 또 여행경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와이프의 유럽 여행 비용입니다. 79세의 할아버지가 운전을 배웠습니다. 평생 자신을 운전해준 아내가 아파서 운전대를 놓게 된 뒤 이 할아버지는 지금 아내 병원 치료 운전기사로 행복하게 사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이 남북 교류를 이제는 지지하는 듯 보인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대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남북 교류.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지금 이 시간까지의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그 태도가 원에서 바뀌었다기보다는 한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동안은 정말 저쪽 그 조수석도 아니고 차 바깥에 밀려 있었던 한국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이 이제는 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오전 10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그 짧은 24시간도 안 되는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은 그 CNN 방송에 출연을 해서 브루스 클링거시라고 지난번에 그 CIA에서 한국 관련 그 전문가로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됐다. 두 명의 킹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킹이 이제 그 쳐다본다 하는 그런 얘기를 CNN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And everyone's puzzled because two of the kings are talking to each other, and the third king is kind of wondering what his ally king is doing. 네, 그 동맹국의 킹이 무엇을 하는가 바라본다. 세 번째 킹이, 두 번째 킹이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킹 가운데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세 번째 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해 달라고 할까? 라고 지적을 합니다. I think the first big metric will be whether South Korea asks the U.S. to again postpone the annual military exercises. That wouldn't go over well in Washington. 네, 워싱턴이 좋아할 리는 없죠. 지금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한 대로.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과 얘기하는 사이에 러시아에게 뭐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좀 촉구해달라 이런 것을 뭐 부탁을 했다고도 하고 요청을 했다고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국방 예산 같은 것을 많이 늘리는 것은 상대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 포기하면 우리도 2분 안에 포기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And I hope they stop. And if they do, we'll stop in 2 minutes.
그래서 그들도 스탑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평창올림픽을 그 평양올림픽이라고 사설 제목에서 쓴 것은 한국에서 보수가 평양올림픽으로 그 얘기할 때와 미국의 언론이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평양올림픽하고 사설을 쓰는 것은 좀 보는 게 기분이 다르더군요. 그리고 그 사설의 핵심은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김여정이 스팟라이트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의 책임이 물론 잘 믿는 서방 언론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 넘버원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하면서 한껏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너에도 불참하고 또 한반도기와 함께 남북 선수들이 입장을 할 때 일어서지 않았던 펜스 부통령이야말로 디그니티를 지킨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사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반대되는 사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한국 일부 언론을 보면은 사설이라고 얘기를 했던데 사설이 아니고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워싱턴 지국장 제럴드 그 F. 씨가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컬럼식으로 쓴 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새 장을 열었다.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면 앞서 들어보신 그 CIA에서 전에 한국 담당으로 일했었던 사람과 똑같은 지적인 거잖아요. 미국이 북한에 압박하는 것도 하지만 그 압박 못지않게 그 외교적인 노력도 해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그 걱정은 하면서도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북 대화를 반대하진 않는다. 이 사람이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워싱턴 지국장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며칠 사이의 분위기를. 그래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새로운 외교가 함께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 문제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그런 시점인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그 문을 열어줘서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도록 했고 그리고 북한이 그 문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 받아들일 그 평양의 문의 길을 열었는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진 않았지만 노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굉장히 호전적이지만 꼭 그 남북 그 평양과의 대화에 반대하지만은 않는다는 게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워싱턴 지국장의 얘기거든요. 부통령이 시그널로 이제 한국에서 돌아올 때 보여준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펜스 부통령이 본인이 그 생각했던 것을 몇 시간 전에 그 뭐 불과 하루도 되기 전에 쳐다도 안 보고 디너에도 참석하지 않고 했다가 대화,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그 대통령과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부통령이 시그널을 보낸 것처럼 그 대화하는 것도 미국도 원하고 다만 김정은에게 무조건적인 베네핏만 주는 것을 싫어할 뿐이다. 과거에 이제 대화를 하려다가 뭐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못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외교를 통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북한만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제적인 압박도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게 남아 있는데 앞서 그 CIA의 그 전 한국 담당관처럼 군사훈련을 할까? 한국이 아니면 그 한국이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고 미국에 얘기를 할까? 미국은 군사훈련하는 것을 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그 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핵 테스트를 할까? 세 번째는 이 남북 외교가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역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와는 태도를 싹 바꿔서 오늘 이제 또 다른 그 칼럼을 썼는데 이 사람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리스트입니다. 이제 그 바드 칼리지라고 전에 예일대학교에서 미국 외교에 대해서 그 가르쳤던 교수인데 지금은 뉴욕에 있는 그 사립대학교에서 역시 외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허드슨 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월터 러셀 그 미드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리스트는 김여정의 산산조각난 그 올림픽 꿈 이렇게 해서 김여정은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갔고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골드메달은 외교 골드메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지지를 이번 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지지층에선 또 그 지지를 회복을 했고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줬다고 하죠. 한국의 지지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대로 북한 정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보란 듯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여정의 그 산산조각난 그 올림픽 꿈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야말로 예전에 그 바세르 알 아사드 그 와이프가 시리아 와이프로 됐었을 때 뭐 이 여성이 뭐 매력적이기도 하고 보기에도 교육도 많이 받았고 교양도 있고 하니까 신선하고 뭐 가장 매력적인 퍼스트 레이디다 이렇게 보그지에서 칭찬을 한 이후에 이 김여정이 가장 뭐 그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 펜스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태도는 한국인들을 굉장히 그 화가 나게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그 덫에 걸리기에는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덫을 놓은 것이다 하는 그 덫에 걸리기에는 너무나 현명하고 too smar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too cautious 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측에도 미국과 대화를 해야지 된다 이런 말도 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양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지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라도 얘기를 했었던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그 강조를 합니다. 이 컬럼니스트가요. 이제 북한의 그 비핵화로 가는 길에는 정말 어려워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르막길 힘들잖아요. 시지프스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다고 그 오르막길로만 가야지 되는 그 길이 아무런 그 노력이 소용이 없다던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어떤 때 이 외교라는 것이 오르막길을 이렇게 갈 때 정상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작은 스텝을 떼어놓는 것이고 인내심을 갖고 올라가다 보면 새 길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면서 슬로우한 이 외교 과정은 미국과 동맹국이 그 화합한다는 것도 보여줘야지 되고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협상하는 게 앞으로 그 백악관에는 굉장히 그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이 어떤 형태의 아젠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지를 김여정과 김정은이 쳐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룸버그 뉴스도 오늘 그 사설에서요. 미국이 그 올리브 가지를 딱 그 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이터 통신이나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여러 개인의 의견과 똑같이 지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아주 그 중요한 것인데 군사 해결책이라는 것은 미국이 승리하겠지만 너무나 그 큰 한국인, 일본인, 뭐 미국 괌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블러드 노즈 정책이라도 어리석다는 것. 두 번째는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 공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중국이 결국에는 어느 한도까지만 협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북한의 과학자들은 계속 개발을 할 테고 긴장이 너무 강하다. 늘 터질 것 같은 그 긴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은 어느 측에서나 다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 올림픽이 일단 그 진정을 시켰으니까 이 진정된 긴장 완화 상태를 연장을 해야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먼저 대화를 하고 미국도 대화를 한다면 그게 공식 합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사설은 미국이 너무나 그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지 된다. 결과가 그 나올 수도 있고 또 언제나 굿뉴스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는 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도 그 반대하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 같은 아주 그 보수적인 언론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했었던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하루 늦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보다는 더 전국적인 큰 신문이고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커넥션도 더 많아서 정보가 빨라서 빨리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을 오늘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워싱턴 언론인들이
7,000마일을 가서 이쪽 로스앤젤레스 쪽이 아니라 워싱턴 쪽에서니까요. 김여정의 스마일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만 쭉 그 보도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북한이 올림픽의 외교 금메달이라는 둥 로이터, CNN은 마이크 펜스가 북한 외교를 할 기회를 놓쳤다는 둥 미국의 이미지를 오토 원비어 아버지와 함께 가고 등등 해서 깎아버렸다는 둥 그리고 또 뭐 ABC는 노스코리아 치어리더가 뭐 스파트라이트를 훔쳐갔다는 둥 뉴욕타임즈는 말없이 신선한 뭐 스핑크스식 아니면 모나리자식 스마일로 김여정이 마이크 펜스를 눌렀다는 둥 이런 그 보도들을 쭉 하고 있는데 김여정이 북한 그 선전부의 책임자라는 얘기들은 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올림픽의 외교 특사로 그 보낸 것 그리고 또 훈련된 치어리더들도 다 정치적인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널리스트들을 마구 그 오늘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 독재자 그 선전을 그 프로모션 해주면 안 된다. 스트레이트 뉴스 이외에 그런 것만 하고 북한 국민을 그 북한 정권이 살해하고 한국 일본인도 납치하고 미국과 이웃 국가의 핵전쟁 위협을 한다는 것. 북한이 마이크 펜스보다 나쁘다. 이게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오늘 사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그 미국의 뭐 FBI 국장, CIA 국장 그리고 뭐 국가 그 정보 관계자들이 쭉 나와서 상원에서 정보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그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해야 될지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몇 개월 전에 올해는 꼭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치 전직 대통령들이 그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다른 급한 불부터 껐던 그런 사치를 트럼프 대통령은 누릴 기회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똑같습니다. 국가정보국장 댄 코츠가 지금 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Decision time is becoming ever closer. In terms of how we respond to this, our goal is a peaceful settlement. We are using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물론 목표는 평화를 이루는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 북한을 그 최대한으로 그 압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해서 그 강성인 사람이잖아요. 김여정이 선동부 그 제1부부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We should all, American people should all remember that Kim Yo-jong is the head of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There is no indication there's any strategic change in the outlook for Kim Jong-un and his desire to retain his nuclear capacity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change there. 네,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CIA 국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뭐 국방부 그 정보위원회의 수장 같은 사람들도 나와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그 뜻이 전혀 없고 그 핵은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국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지금 그 상원 정보위원회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정보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대통령과 행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나 여러 그 언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뭐 남북 대화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대신에 이제 거기 조건을 어떤 그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를 하느냐 이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남북 사이에 진정한 외교가 이루어질까? 뭐 이런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결론을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이제 그 시작 포인트이고 그 세상에서 가장 불투명하고 독재적인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정말 그 볼만하다 하는 것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또 다른 기사였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그 미국의 예산안은 백악관이요. 이게 뭐 완전히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죠. 이런 것은 미국의 대단한 그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그 변화가 다 그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변화를 그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에게 잠시 본인의 예산안 또 기간 산업 그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오늘 아침에 뭐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대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목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북한 그 핵 문제 좀 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한 힘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스크바에 누가 갔느냐면은 팔레스타인의 그 마흐무드 아바스 그 대통령이 갔습니다. 가서 뭐 푸틴 대통령에게 한 말이 나는 미국과는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평화 안도 그 대통령의 사위가 만들었고 대사도 있고 뭐 그렇지만 대통령 사위가 다 앞장서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중단돼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한다고 다른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안 하는데 과테말라 정도 미국과 같이 한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했고 그것도 뭐 더 빨리 하겠다 해서 내년에는 올해 아닌가요? 내년인가요? 이제 그 미니 대사관부터 오픈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찬물 쫙 끼얹어진 거죠. 뭐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랍 국가들이 다 미국의 적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바스가 모스크바에서 푸틴에게 다시 몇 번을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과는 절대로 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 푸틴이 아바스에게 내가 오늘도 그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참 이러면서 내가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평화, 이 중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중재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러시아의 타스 통신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전화 통화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바스 대통령이 답하기를 우리 팔레스타인은 국제 평화 컨퍼런스를 원합니다. 미국도 하나의 부분만 되는 그런 컨퍼런스. 지금까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과거 지미 카러에서부터 누구 클린턴 쭉 뭐 버락 오바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럼 그 블라디미르 푸틴 당신도 참석을 하고 또 그 유럽연합 영국, 중국, 프랑스, 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다 하고 독일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 뭐 팔레스타인 해서 미국도 그냥 소리를 조금만 낼 수 있도록 이걸 원하지 미국이 주도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바스의 얘기입니다. 아주 그 강하게 처음에 모든 것을 그 밀어붙여서 어느 정도 뭐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나면서 외교에 있어서는 각 나라들이 다 그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뭐 경제와 연관돼서 본인들의 국가. 그러나 이제 그런 국가들은 무조건 다른 국가들 죽고 우리만 살자고 얘기하진 않아요. 국제사회에서 그게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무역이니 모든 정치적인 것도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주고받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줬어 하면서 뭐 주기만 했겠어요. 받았으니까 주는 거죠. 국제관계에서 폼 내면서 받을 거 다 뒤로 받으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정치 방향도 그쪽으로 이끌고 가고 했죠. 미국이 주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결단코. 그래서 이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너무 주기만 했으니까 뭐 이제는 우리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어? 이러고 나니까 이게 다
그러면은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뭐 북한도 저렇게 떨어져 나가서 그럼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네. 이제까지 쳐다도 안 보던 한국 대통령에게 가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친서 보내고 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그럼 꼼짝 못하겠지 했는데 꼼짝 못하기는요. 또 이제 푸틴에게 가서 푸틴 힘만 키워주고 있네요.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어느 나라나 대체적으로 이제 기간 산업은 돈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돈 버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돈이 안 되는 일이면 돈이 되게 해야지 되겠지? 그런 경제적으로 뭐 굉장히 이득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철학이 당연히 있다고 전문가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그 바탕으로 인해서 부동산 사업을 하듯이 미국의 공항, 프리웨이, 우주정거장까지 뭐 다 민영화해도 된다. 어느 부분은 판다는 얘기예요. 그 둘레스 그 공항과 레이건 공항까지도 팔고 미국 남서부의 전기시설, 물론 전기시설은 민영화가 많이 됐죠. 그리고 뭐 철도도 팔고 뭐 해서 어떤 부분은 연방 정부가 매칭 펀드도 좀 해주고 어떤 것은 주나 로컬 민간업자에게 다 팔기도 하고 하면서 일레인 차오 어제 그 교통부 장관이 아주 이거 좋은 일이다. 민간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레인 차오가 누굽니까? 남편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이 미치 매코넬이 세금 감면 1조 5천억 달러 세금 감면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 감면이 되고 나니까 국가의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팔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람이니까 또 그 남편도 이 세금 감면을 주도했었던 사람이니까 이거 팔아도 됩니다. 좋습니다. 민간기업 차별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민간기업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소장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만 오난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간 산업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기간 산업들을 아주 가치가 있는 국가 자산을 그들의 억만장자 친구들에게 팔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것과 공용적인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기간 산업 같은 것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국가로서 국민에게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의 서비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민간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이제 물류 같은 것을 비용 같은 것을 줄이도록 아주 그 컴팩하게 프리웨이를 만들고 뭐 노선을 조금 더 동선을 짧게 해주고 그래서 돈 안 되는 일을 국가가 해왔는데 이제 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 예산에서 눈에 띄는 게 물론 국방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백악관 예산국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푸드 스탬프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도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미국의 1,600만 가정이 이제 한 달에 적어도 뭐 90달러에서부터 뭐 몇백 달러, 300달러, 뭐 400달러, 식구가 많으면 500달러까지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세금을 줄여놨으니까 수입이 주니까 어디선가 그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도도 판다고 하고 이 푸드 스탬프에서 줄여야지 하면서 결국은 목표 자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푸드 스탬프 받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어제 예산국장이 설명을 하기는 지금 미국의 농무국이 그 소니 펄듀 장관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에 가서 뭔가 그 푸드를 살 수 있도록 이제 데비카드 형식으로 최근에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줬다고 하면은 그 필요한 아주 그 최소한의 부분은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농무부에서 이 푸드 스탬프 대신에 푸드 박스라고 해서 박스에 음식을 많이 담아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집까지 배달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이 예산국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블루 에이프론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블루 에이프론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진짜 그 파란색 에이프론 같은 것을 앞에 걸어놓고 하이엔드 푸드 서비스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그 프레시한 과일, 고기 이런 것을 딱
그 문 앞에 배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푸드 스탬프 그 혜택자에게 그것을 돈을 줄여보기 위해서 한다면서 이런 하이엔드를 해주는 게 애당초 목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블루 에이프론 프로그램도 요즘에 아주 형편없어요. 2017년도에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최악이었고 지금도 휘청휘청하고 손님 많이 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만약에 농무부에서 한다면 이렇게 블루 에이프론에서 하는 것처럼 프레쉬한 과일, 고기, 채소 이런 걸 가져다 주겠어요? 하베스트 박스라고 부르는데 밀크, 피넛 버터, 파스타, 시리얼, 캔에 들어있는 과일, 캔에 들어있는 생선, 프레쉬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도어 투 도어로 한다고 하면은 그 쉬핑 피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뭐 완결판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정부의 방향이 그렇다는 것. 큰 돈 좀 이렇게 세이브하기 위해서 기간 산업 팔아서 돈 마련하고 또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던 푸드 스탬프뿐만이 아니라 메디케이드도 많이 줄이고 뭐 부자들은 별로 그 마이너스 날 것 없죠. 네. 그게 지금 그 예산안의 방향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이제 모든 그 케이블 방송은 계속 그 상원 정보위원회에 정보국 관계자들이 한 5명 정도 나갔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요즘에 미국에서 핫 이슈가 됐었던 것들을 조금 정리는 해주네요. 정보국 관계자들 모두 그 공통적으로 러시아가 미국을 그 여러 가지로 그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누네스 메모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특히 이제 FBI 국장 같은 경우는 그게 별로 그 국가에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러시아가 그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과 문제가 내통 같은 것이 없었는데도 민주당과 또 언론이 그렇게 이제 몰고 갔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메모였었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그 민주당 메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뭐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한 가지가 지금 그 백악관에서 2명이 남자가 이제 그 가정폭력 문제로 사임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비서관인 그 라포르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방수사국장이 백악관의 그 발표와 다른 얘기를 오늘 상원정보위원회에 나와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악관에서는 아직도 그가 그 사임을 했지만 사임하기 전까지도 라포르터의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다 끝났다고 끝나서 그 결과를 백악관에게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꽤 되던데요, 기간이. 그러니까 신원조회 통과를 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그 쓰고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 뭐 사위도 아직까지 그 신원조회 클리어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FBI에서 이 라포르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더 길게 하고 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2명의 와이프가 FBI 조사에서 말로 또 그 폭력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의 말이 또 달라졌어요.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 말을 바꿀 수는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라포르터라는 사람이 사임하고 나서도 그가 잘 되길 바란다.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가정폭력 희생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가 잘 되길 바란다. 그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꼭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아닌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하거나 트윗으로나 계속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그 라포르터의 첫 번째 와이프와 두 번째 와이프가 첫 번째 와이프는 어떤 웹사이트에 글을 써서 어제 시사주간지 타임이 다시 그 글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고 두 번째 부인은요. 선생님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은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또 기고문을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결백하다 하는 것을 나타나는데 대통령은 라포르터가
결백하다고 하지 않더냐, 죄 안 졌다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두 번이나 그 기자들 앞에서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돌아가는 상황이 그 사람이 가정폭력자였고 분명히 전에 와이프들이 희생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어제 이제 그 세라 허카비가 휴가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도 이 그 희생자들에게 그런 가정폭력 같은 것은 안 된다고 그들에게 그런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석에서는 라포터 씩이야 씩이고 그 환자야 환자 그리고 가정폭력 이거는 못 고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공적으로는 그는 결백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제 주변 남자들의 그런 남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그 강하게 그것을 그 보호를 해왔고 그러나 이제 속과 겉이 다르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그 폭력이 됐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폴터가 사임하는 그날까지도 백악관에서는 이 사람을 지금 비서관이었는데 더 좀 자리를 그 승격하는 그런 것을 고려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여자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 문제고요. 또 두 번째 부인은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 결백하다고 하지 않느냐 하고 여성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때 그 쓴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랑 같이 대통령이 텔레비전에서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 대통령이 너한테 거짓말장이라고 하네. 그러니까는 그 두 번째 부인이 그러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거짓말장이네.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결국 본인은 엑스 허스번드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될 사람이고 연민의 정도 느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또 학대하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동의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두 번째 와이프가 나는 거짓말장이도 아니고 대통령이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첫 번째 와이프도 뭐 길게는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쓴 글에서 대통령의 이제 또 다른 여자 자문 있잖아요. 켈리안 코네이가 여러 그 텔레비전 방송에 그 출연을 해서 별로 아무튼 가정폭력 피해자가 듣기에는 좋지 않은 말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첫 번째 와이프도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강하면 사람이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켈리안 코네이가. 그랬더니 그건 몰라서 안 당해봐서 그러는 거다. 참 그 가정폭력을 당하고 말로서나 신체적으로나 폭력당할 때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고 그 아주 모멸적인 장광설을 들어야지 될 때 그러면서 몇 년을 여러 가지 결혼이라는 것, 아이, 돈의 굴레에 엮여 있기 때문에 떠나기 힘들고 그것을 당하고 살 때는 완전히 그 자기 확신은 없어지고 분노는 커지면서 두려움만 커지고 완전히 본인이 파괴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할 힘도 없어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글을 썼어요. 백악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해서 이래저래 백악관 너무 어렵고요. 좋은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전해드리죠. 정말 답답할 노릇이에요. 지금 어제도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빼고 안 전해드렸었거든요. EBA 환경청장도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다니고 등등 해서 뭐가 지금 조사받고 있고 이번에는 또 재향청장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덴마크와 런던에 가면서 와이프까지 함께 가면서 본인은 꼭 거길 갔어야지 된다고 하지만 와이프 비용도 다 이제 납세자 세금으로 했고 일정 중에 반은 여행을 했고 모험을 했고 스텝에게 다 일정 잡으라고 했고 윈블던 그 티켓까지 받았는데 이거 친구가 준 거다 했는데 그 친구라는 사람이 이 재향청장 와이프의 이름도 몰랐고 등등 이런 스캔들로 지금 가득 몰려 있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클로이 김은 너무 잘하는데 나이가 어려서 지난번 올림픽에 못 나갔다가 이기고 먹고
먹고 트윗하고 배고프면 화난다는 우리 토렌스의 17살 금메달 받았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Second, Chloe. Comes around, back-to-back 1080s. Frontside 900, Chloe Kim, gold medal already around her neck, but she wants an even bigger score. 네, 골드 메달은 이미 받았는데 스코어가 비거하다고 하잖아요. 98.25. 네, 전에는 너무 어렸을 때 이런 영광을 다 보면은 참 인생이 힘들겠다 하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워낙에 본인들의 여러 가지 꿈에 맞는 것을 개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 든 건가요? 기후? 79세의 할아버지가 이분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어렸을 때 운전면허를 레슨은 받았는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와이프가 운전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2015년도에 심장마비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유방암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2015년부터 79세 때 이제 내가 해야지 하면서 18개월 전에 결국은 운전면허증을 따서 요즘에 앤이라는 와이프 이제 유방암 치료받으러 갈 때 운전해주고 또 가다가 이분들은 너무 요즘 행복하대요. 파킹랏에 그냥 가만히 서서 주변만 바라보도 우리가 이렇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네. 와이프의 아픔이 이 할아버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인생, 사랑이 포함된 그런 인생을 줬다고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도 오늘 이 뉴스 많이 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